우선 이 채널은 경제 채널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0년대와 은행이자가 10%를 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은행이자는커녕 돈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되는 시대이죠. 게다가 최근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한 예로 2025년 4월경에 국내 ETF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는 손해를 보기도 했었죠.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가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밝혔듯 이 채널은 경제 채널이 아니므로 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럼 왜 영상을 만들었는가? 투자하는 요령은 몰라도 투자하는 요령을 얻는 법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독서로부터 말이죠. 코로나 이후 서점의 트렌드는 바로 재테크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들을 잘 보면 모두 담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좋은 책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 돈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 패턴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을 모은 사람의 사고 패턴이 어떤지를 책과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부추기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도전해라. 라는 책을 말이죠.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이므로 우리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책은 우리가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대중매체인 책이 어떤 비법을 말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법이 아니게 되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진짜로 돈을 버는 법을 안다면 아마 그 비법을 절대 책에 쓰진 않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남들도 같이 버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은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를 넘어 이게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를 끊임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며 나아가 나만의 비법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버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은 책 중 나름 추천할 만한 것들은 시스템에 소속되어 시간을 팔아 노동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스템을 소유하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서 일해도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이죠. 나발 라비칸트의 책, 부와 행복의 원칙 같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이기도 하지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만 부리는 상사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것,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월급과 시간을 교환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 주는 자본가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지 않기 때문이죠. 한때 경제신문에서 추천했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시간만 일해서 한 달에 4만 달러, 약 5천만 원을 벌려면 정말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므로 절대 아무에게나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히려 이 책이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엮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도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업무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롭 무어의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활용해서 부를 만드는 수단에 소유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한정된 수단을 가진 전문직이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지요. 물론 특정 지식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의사,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재능은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키워서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책들은 바로 그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의 성공이 검증된 순간 당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일을 하면서 경쟁자가 될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치맥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이 성공을 보고 뛰어든 사람들은 약간 적은 돈을 버는 시기죠. 그리고 치맥이 안정적인 대세가 된 다음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처음 시작한 사람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며 만든 것을 내 것으로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을 오래 쓰기 위해선 진입장벽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업, 저작권, 좋은 투자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만약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선, 아니 지금보다 최소한 더 나은 부를 얻기 위해선 나에게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단 시작하면 그 시스템을 성장시켜서 돈줄로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로투원의 저자 피터 딜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뛰어들어 피를 흘리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시장을 창출하라고 말하며 이는 한때 광풍을 일으켰던 히트작 블루오션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지요.
제 지인 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일본어 번역은 꽤 쏠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사실상 들어오고 있었고 이후近대중정부 때 한일 문화 교류가 시작되면서 일본어 일감은 더욱 늘어났지요. 그 시점부터 일본어 번역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찍 뛰어들 것, 실력과 성실성으로 고객에게 어필할 것,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것. 이 선배는 93년에 만점에 가까운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었고 90년대 중반부터 낮은 번역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쌓아서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가 개방되었을 때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이 몰려 수익이 커지자 그 돈을 바탕으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죠. 이렇게 10년간 회사와 통번역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요즘 번역은 AI가 다 하는지라 수요 자체가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현업에 있거나 이제서야 번역 시장에 뛰어드는 와중에 그냥 몇 채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 수익을 받는 한편 특이하게 그지없는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를 그나마 쉽게 모으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꾸준히 모아서 그 돈을 바탕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포장해서 팔면서 말이죠. 우리가 남의 전략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설령 그 전략이 나에게 100% 적합하다고 해도 돈은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예로 주식 투자를 해서 50만원을 벌었다 치죠. 아마 기쁠 겁니다. 나에게 상을 주겠죠. 그런데 그 상으로 100만원 넘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산다면 이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득일까요? 아니 그 전에 투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하는 실수가 소득이 늘어나면 필요 이상 지출을 늘려서 생활 패턴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돈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죠. 이 생활 패턴 관리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 토머스 스텔리, 윌리엄 댕코의 이웃집 백만장자입니다. 스텔리 박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우릴 부자가 아닌 부유해 보이는 상태로 남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재테크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 구매 가격은 연 실질 소득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 정도고 하차감을 위해서 무량 구매할 정도로 상당수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 사회의 특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한국을 우리 문화가 강조된 국가라고 말합니다. 집단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을 배척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시를 해서라도 구성원이 되려는 이유라고 하죠. 또한 보통 사람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데 사람에 대한 경험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대부분 외형적인 요소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면접자의 외모 관리가 유난히 중요하죠. 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웃집 백만장자에 나오는 부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지요. 또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는 티를 내면 귀찮은 인연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던가. 그리고 필요한 소비를 하고 나머지 돈을 재테크로 돌리면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가치 위주의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편견입니다만 네 나이에 차가 그게 뭐냐? 네 소득에 옷이 그게 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저한테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은 그냥 옷을 선물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맞는 소비는 앞에서 말한 자유라는 부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유롭기 위해서이지 타인에게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책은 부의 본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가난했던 누군가가 100억 매출의 사장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가 갑자기 떼돈을 번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발 라빈칸트는 말합니다. 부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게임이라고. 한순간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만든 시스템이 복리의 힘을 발휘해서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 치킨운동을 하면서 깐부를 홍보한 젠슨 황 회장은 우리가 볼 땐 자수성가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 같아 보이지만 그의 일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픽카드 영업을 하기도 하는 등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CEO의 평전을 보면 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노력이 복리가 되어 쌓이며 그것이 사회의 필요에 응답했을 때 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지요. 성공한 작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써왔으며 스타 강사들도 한때는 10만원을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린 인기 게이머 페이커의 게임 실력을 칭찬하지만 사실 그의 강점은 많은 책을 읽고 거기서 세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쌓은 전략 그리고 철학이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는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이것이 결실이 된 순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테크책들은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복리로 굴려나가며 그 과정에서 과시적 소비를 경계하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입을 모아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돈이 귀한 걸 알아도 시간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적기 때문에 남들이 허투루 쓰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돈을 약간이나마 빨리 더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략대로 일이 잘 풀리면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언젠간 부라는 운을 불을 수 있겠죠. 이는 여러 재테크 서적이 말하는 공통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분야의 특정 지식을 계속 쌓아 어느 순간 자신만이 활용할 지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본의가 되어 내게 돈을 벌어줄 시스템이 된다. 즉 재테크를 다룬 진짜 좋은 책은 우리가 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말이죠. 여러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말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